푸른밤 종현입니다. 법륜스님이 어느 대학에 강의를 갔는데요. 거기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우리 과에 취업 원서를 249번 내고 취직이 된 학생이 있는데요. 처음엔 다들 그 학생을 한심해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취업 준비생을 위한 강의는 그 친구가 다 하고 있어요. 참 모를 일이죠. 보통은요, 249번 떨어졌다고 하면 참 운이 없다, 얼마나 실력이 없으면 그렇게 많이 떨어지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다르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취업 연습을 249번이나 했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었던 거겠죠. 무슨 일이든 과정이란 건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이 다 쓸데없는 시간은 아닐 거예요. 그 시간이 결국엔 다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이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한심해할 수도 있지만 결과는 모를 일입니다. 8월 10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시대유감을 바칩니다. 검게 물든 입술, 정직한 사람들의 숱한 가식 속에. 자, 한번 놀아보자고. 8월 12일 월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서태지의 시대유감 라이브 버전이었습니다. 이게 몇 년도 라이브죠?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최근 라이브 축에 속할 거예요. 이번에 하셨었잖아요. 작년에 그거 전? 그 정도의 라이브 하셨을 때. 네. 3974님, 인생 모를 일입니다. 라는 말 뒤에 들려주는 열정 가득 콘서트 음원. 늘 바뀌는 기분도 제 앞날도 그리고 오늘 밤도 모를 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이 새벽 좋은 것들로 채워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정말 모를 일이죠.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저도 사실 대부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막 뭔가를 꿈꾸고 이뤄가고 싶고 막 그렇지만 진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될지 안 될지도 진짜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자, 오프닝에서 취업준비생 레전설불 이야기했죠. 249번 떨어지신 성수진님, 저도 처음 알바 구할 때 이력서만 50개는 넘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점장님이 저를 좋게 봐주셨는지 결국에는 카페 알바 구하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 되면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쵸. 이런 구직 같은 것들은 어찌 보면 정말 운도 많이 따르는 것 같고요. 일하는 곳은 진짜 인연이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사람들이 연애를 계속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구직을 이렇게 좀 쉽게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꼭 중요한 건 연애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구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만나서 나와 잘 맞는 일자리를 찾아서 거기서 오랫동안, 또 오랫동안이 아니더라도 일하는 동안 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있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오늘 별에서 온 연애 함께하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오십니다. 실시간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카오톡 메신저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화 선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훈 단독 콘서트 내가 부른 그림에 초대합니다. 싱어송라이터 이영훈 씨의 이야기가 담긴 음악과 그림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장소는 서강대학교 메리홀 대극장입니다. 8월 15일 토요일 오후 6시 공연입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시되는 바르셀로나를 꿈꾸다 안토니 가우디전에 초대합니다. 건축을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건축가 가우디의 삶과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하는데요. 장소는 예술의 전당 한가람 디자인 미술관이고요. 9월 30일까지 사용하실 수 있는 티켓입니다. 연극 티켓도 준비했어요. 광복 70주년 특별 공연 헤이그 1907에 초대합니다. 헤이그에 파견되었던 특사 이준, 이상설, 이위종의 활약과 아픔을 그린 작품으로 8월 15일부터 9월 6일까지 대학로 동양예술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 티켓 준비했어요. 푸른밤은 정화예술대학교, 인터파크 투어, 미래의 논리드, 다우닝산업, 쉐보레, 지제센토피아, 광동제약, 윈가드, 라운건설, 삼성 디지털 프라자, 영진 구론산 바몬드, 넥센타이어, KB국민카드, 페브리즈, 포르쉐, 갤포스, 배달의 민족, 볼보 자동차 코리아와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조심스레 두 손을 잡아 푸른 밤 함께 있고 싶은데 푸른밤 종현입니다. 오늘 너에게 제가 오늘 가져온 노래는 제 노래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음원으로는 발매되지 않은 곡이에요. 많은 분들이 뭐지 또 새 노래인가? 또 갑자기 노래를 써왔나? 막 이러셨을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CD에서만 히든 트랙으로 넣었던 곡이 있어요. 포춘 쿠키라는 곡이었는데 푸른밤에서도 예전에 한 번 정도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예. 이 곡이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곡이어서 나의 앨범의 마지막 트랙이고 나의 앨범을 사서 들어주는 사람들한테 일상 속에 포춘 쿠키를 딱 뽑았을 때 열어보면 무언가 써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저의 앨범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어떠한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미에서 포춘 쿠키라고 제목을 짓고 또 가사를 쓰고 곡을 썼던 곡이었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다 보니까 더 CD 올리로 발매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어보시죠. 종현의 포춘 쿠키 듣겠습니다. Pick me 오늘도 내게 말해 Feel so fine 너의 손 위에 올려져 있는 그게 뭐야? Show me baby Tell me baby Ooh, 궁금한 걸 종현의 포춘 쿠키 듣고 오셨습니다. 나슬기님, 취업해서 이제 자취생활 시작해요.
오피스텔 계약하고 오니까 실감나네요. 혼자 산다는 거. 다음 주부터 출근할 생각에 떨려요. 힘내라고 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축하합니다. 취업 축하드리고 자취생활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저는 사실 자취를 해본 적이 없어서 100%는 모르지만 이야기를 막 들어보니까 진짜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집에 있는 뭐 집안일들이 이제 온전히 슬기 씨가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어쨌든 차근차근 잘 해나가시고요. 부모님 생각 많이 나실 텐데 그 자취 시작한 초반부터 전화를 많이 드리고 연락을 자주 드리고 그러면은 나중에 좀 시간이 흘러도 전화 드리고 찾아뵙고 그런 게 많이 안 어색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 때부터 연락도 자주 하고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애님, 포춘 쿠키 나온다길래 들으려고 달려왔어요. 오늘 하루도 쿠키 속의 메시지처럼 호기심을 가지고 도전할 하루가 될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런 뭔가 생각이 드셨다면 너무 감사하네요. 이 곡은 사실 그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제 음악을 쭉 들으셨던 분들도 처음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당연히 CD에만 들어있는 곡이니까.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곡을 넣었었는데 되게 허인영님, 쫑디 토요일에 MBC 견학을 다녀왔어요. 쫑디가 일하는 라디오국 9층에 가서 가장 오래 시간을 보냈고요. 스튜디오에도 방문해봤답니다. 정말 신기하고 설레더라고요. 지금 쫑디 거기 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스튜디오에서 지금 있는지 사실 인영 씨가 다 보셨나? 다 돌아보셨으면 그중 한 곳에 제가 있습니다. 되게 많잖아요. 그 라디오국에 스튜디오가 몇 개나 있죠? 지금 녹음실만 해도 6개 정도 되는 것 같고 생방송하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5개 밑에 가든까지 합치면 5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중 한 곳에 제가 있습니다. 김민수님, 쫑디 이번 주 금요일 CON님 나오시는 거 진짜인가요? 정말 그 CON님이에요? 라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죠. 벨기에 아티스트 CON이 출연하는데요. 걱정이 많습니다. 제가 아니 한국에 팬분들이 정말 많이 계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CON 그 분들 그 팀 되게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이게 언어의 장벽에 부딪혀서 라디오가 이게 잘 진행이 될지 그게 많이 걱정이고 저의 어떠한 시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통역하시는 분이 같이 오셔서 많이 도와주실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우리 가족분들 CON 팬분이신 많은 분들 또 푸른밤으로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029님, 홍대 오빠 아니야. 제가 오늘 렌즈를 안 끼고 와서 안 보여. 홍대 오빠로 읽었어. 쫑디 오빠를. 와, 눈이 진짜 안 좋네요, 제가. 쫑디 오빠, 전 지금 공항입니다. 곧 출발할 비행기 기다리면서 푸른밤 듣고 있어요. 3월에 새내기 선생님으로 첫 발령 받고 정신없이 한 학기를 보낸 뒤 방학을 맞아 저에게 주는 선물 겸 재충전의 기회 겸 동유럽으로 떠나요. 계획부터 실천까지 모든 걸 혼자 하는 여행이라 떨리기도 하고 더 두근두근해요. 가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올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잘 다녀오십시오. 유럽. 왠지 유럽은 진짜 혼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더 드는 장소인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유럽 같은 곳은 왠지 배낭 들고서 이렇게 혼자 아니더라도 거기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제 여행 친구들을 찾고 그래야 될 것 같은 느낌? 유로스타 꼭 타야 되고. 박소민님, 쫑디, 저 지금 속초로 가족여행 왔어요.
저번 주가 휴가철이라 이번 주는 좀 한산하네요. 어제 쫑디도 속초 왔다면서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제 저도 공연이 있어서 속초 다녀왔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갔죠. 저 같은 경우엔 동해를 진짜 많이 갔었으니까요.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뭐 매년 갔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 4학년? 4학년 때까지만 해도 거의 매년 갔던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동해 바다나 속초나 뭐 정동진 뭐 삼척 이런 곳이 되게 친근한 나름 그래도 그런 곳들인데 오랜만에 가서 전복물회 먹고 되게 좋았습니다. 정선우님, 쫑디 오늘 목소리가 가라앉은 것 같아요. 목감기 온 건 아니죠? 라고. 코감기가 온 것 같아요. 아니 이게 활동을 시작하니까 막 에너지 쏟을 곳이 여러 곳이 되다 보니 몸은 막 그렇게 힘들지 않은 것 같은데 느끼기에는 안 그런데 막 목소리가 조금씩 이렇게 가라앉고 감기 기운이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이 한여름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장혜서님, 쫑디 저는 13시간의 비행을 끝내고 캐나다에 도착했어요. 시차가 13시간이나 나왔는데 이 시간에도 푸른밤은 정말 잘 어울리네요. 저도 영어 울렁증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만 이겨내볼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때문에 캐나다에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 다녀오시고요. 돌아오시는지 그것도 모르겠네요. 어쨌든 영어 울렁증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즐겁게 행복하게 또 지내세요. 자, 노래 듣겠습니다. 정연의 그 바람 듣고 오겠습니다. 나른한 오후에 물 떠오르는 기억 느슨한 하루 속도 지나갈 이 시간 찬란한 햇살들 내 머리 위 가득 내려앉을 때 그때 연애에 관한 여러 가지 속설 중에서 진리처럼 여겨지는 것 중 하나가 한 번 헤어진 연인은 다시 만나도 헤어진다는 건데요. 우린 남들과 다르다. 똑같은 잘못은 되풀이하지 않는다. 뭐 아무리 다짐을 해도 또다시 헤어지게 되는 이유 뭘까요? 똑같은 실수 따위는 절대 반복하지 않을 것 같은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알아버린 것. 상대방의 어떤 안 헤어진 좋은 이유. 점, 헤어진 이유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네네네. 자, 일단 헤어지면 이름조차 가물가물 모든 걸 잊어버릴 것 같은 옥상 달빛의 박세진 씨.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일단 다시 만나게 돼도 네. 이미 그 사람의 여기까지 하죠. 어머 뭐지? 세상에 존재하는 한 끝나지 않는 네버엔딩 스토리. 별에서 온 연애. 네, 불쾌지수가 아무리 높아도 언제나 친절하게 내일처럼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죠. 옥상 달빛의 김윤주 씨, 박세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관되셨어요. 언제나 어떤 게요? 상담 스타일이. 친절하게. 네. 그럼요. 여기까지 와서 불친절하게 할 이유가 있나요, 저희가? 그 멀리서 오셨는데. 그럼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9095님. 쫑디, 연애 문제로 고민이 많은 친구에게 푸른밤 별에서 온 연애 코너를 추천했는데 진짜 지금 듣고 있다네요. 기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오늘 옥달 언니들도 긴장 좀 하셔야겠어요라고 보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 두 분은 긴장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 뭐 항상 저희가 근데 오늘 뭐 갑자기 못 하던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던 그렇죠. 대로 우선 최선을 소신껏 다하도록. 하는 거죠 뭐. 네. 역시 그래요. 자, 그럼 오프닝에서 나눈 이야기도 좀 해보죠. 네. 서로가 헤어진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하려고 더 애쓰다 보면 그 점이 더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조심해야지 하다 보면은 그것 신경 쓰랴 다른 일 신경 쓰랴 점점 오히려 더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 주변의 일들까지. 예전에 연애의 온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네. 나 그거 네네네. 정말 재밌게 봤는데. 맞아요, 근데 맞아요. 공감을 이제 박수를 치면서 공감을 한 부분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그 영화가 좀 재밌게 또 맞아요, 형식돼 잘 있어서 풀어냈고. 네. 인터뷰하는 듯이 나왔다가 뭐 극이 나왔다가 막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역시 서로가 헤어지고 막 만나고 그러는 거 여러 번 하면 정말 힘들 수 있겠구나 그런 것들. 예. 그래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그때 왜 헤어졌더라? 라면서 헤어진 이유를 서로 기억을 못하지만 계속 그렇게 다시 만나다 보면은 우리가 뭐 새록새록 때문에 헤어졌는지도 새록새록 모르고. 다시 생각나죠. 새록새록 그때 그래서 내가 그 내가 녀석과 이래서 이랬구나. 진짜 또 이러니. 같은 실수를 내가 또 하네. 나아질 수 있어도 그냥 그게 시간만 끄는 거지. 결국엔 그것 때문에 헤어지는 이유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니 정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 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게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인연이 같아요. 거기까진 거겠죠. 음. 헤어졌다고 해서 거기서 인연이 끝날 인연이 아니어서 계속해서 맞아, 다시 맞아. 만나게 되고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세진 씨는요? 아까 어떻게 대답하셨죠? 참 거기까지요라고 거기까지요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참 흠을 너무 알고 있는데도 네네.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 이게 약간 머리로는 안 돼. 그러지 말아야 돼. 이러면서 발걸음이 막 걸어가고 있어. 이미 그쪽 방향으로. 문을 그럴 두드리고, 때가, 문을 두드리고.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때는 이제 신발을 빨아서라도 밖에 못 나가게 하는 방법을. 그때 전에 말씀하셨던 네네. 것처럼 윤주가 가르쳐준 네. 방법이에요. 그게. 윤주가 신발을 집에 있는 신발 다 빨아서라도 밖에 못 나가게 나가지 말아라. 네네. 네, 그런 거죠 뭐. 그래 우리 가족분들 혹시나 뭐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마음이 간다. 네. 휴대폰을 네. 잠시 적셔서라도 그건 약간 비용이 들 수가 있어요. 너무 많이 끈 드는데? 다음에 네. 끈 다음에 이게 적신 다음에 이틀 정도 말렸다가 다시 키면은- 켜져요? 켜져요. 꼭 굳이 화면은 그렇게까지? 나갈 수가 있지만 네, 비용이 들면 안 돼요. 그래요? 비용이 네네. 들면 알겠습니다. 46 13. 제가 읽을게요. 4613님. 일요일 청주 공연 갔다가 옥달님들 완전 팬 됐어요. 전에도 싫어하진 않았지만요. 뭐야 굳이 이래? 세진님 안경 벗으니 완전 빛나는 미모. 윤주님 얇은 팔뚝 너무 부러워요. 덕분에 오늘 종일 별 연애 무한 다시 듣기 했어요. 우리 팬은 아니었나 보다. 이제 팬이 되신 거죠. 근데 그 되게 많았어요. 샤이니 공연이랑 저희가 겹쳤더라고요 그날. 맞아. 속초요. 네네 저희는 청주였거든요. 근데 샤이니 안 보고 여기 와서 여기서 막 화냈어요. 샤이니를 가야지. 거기를 갔어야지. 지금 여기를 왜 왔냐고. 무슨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CD에 사인 썼어요. 난 샤이니가 더 좋아. 왜 그러세요? 내 진심인 걸. 아니 팬들한테. 그분이 인증 문자 주셨대요. 진짜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네요. 5171님. 네. 사진까지 보냈어. 사진을 일요일에 보내주셨어요. 옥달 언니들 공연 다녀왔어요. CD 3키신 줄. 질문 타임 때 노란색 종이에 쫑디 실물 어떠냐고 적어서 유니크하게 꾸겨 넣은 거 저예요. 완전 재밌었어요. 또 갈게요. 그래서 실물이 어떠냐고 해서 저희 굉장히 뭐라고 긍정적으로 쓰셨어요? 얘기했죠. 긍정적으로. 그럼요. 그래요? 괜찮은 애다.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니고 그러면요? 매일 떨리면서 무슨 방송을 소리 한다. 하는 거야? 떠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해? 떠는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한다고? 아이고. 너무 좋다고 아, 얘기했지 또 우리가. 그래요. 저 오늘 어쨌든 제가 네. 시각적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약간 네, 약하니까요. 그분에게 네, 알겠습니다. 문자를 좀 더 많이 네네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오늘 또 문자를 많이 읽어주셔야 되는데 우리 네. 가족분들의 그 연애 상담도 받아보잖아요. 네네. 그런 거 어디로 보내주시면 되는지. 네, 짧은 건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 카톡 메신저로도 참여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자, 그럼 우리는 잠깐만요.
지금 문자 이거 하나만 딱 네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121님. 쫑디 저는 한 번 헤어졌지만 다시 만나서 그 사람과 다가오는 10월에 결혼해요.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그래요, 맞아요. 이렇게 근데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어요. 헤어졌던 이유들을 맞춰가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니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어요. 네. 6년째 연애 중인데 아직도 심장이 터질 듯 두근거릴 때가 있어요. 와. 어머 어떡해. 익숙함 속에 뭐야? 익숙함 속의 설렘. 바르셀로나로 신혼여행 가요. 아, 와, 축하드립니다. 어머 어떡행은 문자에 없었어요. 제 눈이 안 좋은 게 아니죠? 어머 어떡행이 있었던 건 아니죠? 저도 놀랐어요. 써 있는 줄 알고. 아, 그건 내가 좀 부러워서 그런 거야. 아, 그래요. 야, 6년째 어. 연애 중인데 심장이 터질 것 어머, 같은 어머. 시기가 있다는 건 진짜 부러운 그러게. 거죠. 그래요. 근데 사실 몇 년 연애하셨다고? 6년. 네. 와, 그래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대단하다.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주고 헤어지면서 되게 많이 맞춰가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것들, 맞아요. 그런 연애 스타일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요. 너무 잘 됐다 진짜. 네, 축하드리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완전 영혼 없어 또. 아니요, 왜? 이거 종이 던진다 막. 아니 미끄러졌네. 축하드리고요. 종이가 아유, 미끄러졌네. 그랬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멜로디 가르도트의 Gone 듣겠습니다. I won't wake up to the sound of your feet walking down the hall like a soft heartbeat. I won't wake up 'cause by the time that I do you'll be gone. 멜로디 가르도트의 Gone 듣고 오셨습니다. 자, 별에서 온 연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사연, 대전에서 익명을 요청하신 K씨의 사연입니다. 전 결혼하기까지 어쩔 수 없이 곰신이 되어야 하는 28살의 여자입니다. 소개팅으로 만나 1년 넘게 사귀고 있는 제 남자친구는 직업군인인데요. 사실 저희 할아버지도 직업군인이셔서 거부감도 없었고 오히려 편하게 만났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연애할 때 집착하거나 올인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 그런 면에서 군인 남자친구를 만나는 게 저한텐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보고 싶을 때 자주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화도 자주 할 수 있고 휴가나 외박도 자주 나오니까 애틋하고 좋았어요. 근데요, 너무 떨어져 있는 게 익숙해졌는지 이상하게 남자친구가 며칠 동안 휴가를 나오는 게 부담스러워요. 이번에 나 나가면 뭐 할까? 이번 휴가는 자기랑 보내려고 내가 스케줄 싹 비워놨거든. 글쎄 뭐 할까? 뭐 하고 싶은데? 난 다 좋아. 같이만 있어도. 그게 힐링이니까. 우람한 체격과 검게 그을린 피부와 어울리지 않게. 그런 목소리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별로였어요. 미안. 남자친구는 다정다감한 다정다감한 편이래. 다행이다. 맞다. 닭살 멘트도 잘하는 편인데요. 전화로 할 땐 저도 막 설레고 좋았거든요. 근데 눈앞에서 닭살 멘트를 하면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럽고. 당황스러워요. 아, 그래요. 저를 보는 게 힐링이라던 남자친구는 진짜 4박 5일 동안 다른 스케줄은 하나도 안 잡고 다 저에게 맞춰줬는데요. 틈만 나면 어디야? 내가 그리로 갈까? 아, 외계인 보고 싶어서. 라고 전화를 하는데요. 친구들은 막 좋겠다며 부러워하는데 저도 좋아요. 옆에서 챙겨주니까. 근데 매일매일 만나는 게 좀 지치더라고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그동안 못 봐서 그런지 스킨십이 폭발하는데 저도 스킨십을 싫어하진 않거든요. 폭발한데 빵빵. 근데 왜 어색한 걸까요? 제가 어색해하니까 남자친구도 한마디 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나? 내가 어색해? 왜 그래? 사람 섭섭하게. 진심 섭섭해하는 남자친구를 보니까 정말 미안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싫거나 감정이 식은 게 아니거든요. 떨어져 있으면 여전히 좋고 설레고 기다려지고 하는데요. 만나면 뭔가 어색해요. 제 옆에 딱 붙어있는 남자친구가 살짝 부담스럽기도 하고 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죠. 저도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데 저는 반대로 떨어져 있을 땐 막 보고 싶고 애틋하고 좋은데 만나면 좀 어색하고 불편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귄 지 얼마 안 된 것도 아닌데 이러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는 건가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제 마음을 모른 채 여전히 해맑고 자상한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미안하기만 한데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분이 보시기에 저 어때요? 오, 그래요.
뭔 오해요? 예? 오, 오, 이럴 수도 있구나. 저는 저는 이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 결혼한 지 한 40년 정도 된 음. 부부 그 어른 얘긴데요. 그 아버님이 그 아저씨가 그 배를 타고 이제 네, 다니시는 분이어서 1년에 한 2번, 3번 정도를 집에 온대요. 네. 근데 어머님이랑 그렇게 애틋하고 좋대요. 막 생일이면은 꽃 보내주시고 선물 보내주시고 너무 행복한데 집에만 오면 그날부터 가시는 날까지 싸운대요. 왜?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안 되니까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고 청소하려고 해도 막 거기서 걸리적거리고 습관이 그렇게 안 들어서 너무 불편하대요. 그래서 오히려 떨어져 있는 게 서로의 관계에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예전에 들었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해도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너무 그래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그러다 그런 거 보니까 아닐까요? 좀 그럴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군인 남자친구인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뭐 갑자기 보거나 새탈이라고 하죠. 새벽 탈출해서 이렇게 갑자기 만난다거나 오. 집에서. 그러니까 이건 군인인 분들은 절대 불가능한 일들이니까 그쵸, 그쵸. 이렇게 갑자기 우리 볼래? 그래서 이렇게 보거나 그쵸, 그런 그쵸. 것들이 불가능하니까 뭐 서로 안 보고 좀 이제 약속을 잡고 좀 짧게 보고 네. 그런 것들이 익숙해지다 보니 이런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게 어색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맞는 거 같기도 해요. 사실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요. 네. 초등학교 때 네. 저는 초등학교 때 휴대폰 6학년 때 있었거든요. 오. 근데 그때 좋아했던 애가 있었어요. 같은 반에. 네네. 근데 그 아이와 문자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네. 문자로 할 때는 되게 얘기를 잘했는데 학교에서 보면 수줍어서 그런가?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게 문자로 얘기할 때는 되게 익숙한 거예요. 그냥 편안하고. 네. 근데 실을 딱 보니까 왠지 말은 걷는데 문자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어렸으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였으니까 조금 뭐 숫기도 없었고 그랬을 수 있는데 네. 왠지 그게 생각이 났었어요. 그냥 익숙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다. 환경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걸 그쵸, 수도 그쵸. 있겠다라는 것. 그러니까 두 분의 연애 환경이 시작부터 되게 그냥 밖에 계시고 또 군인으로서 안에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사랑이 시작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네. 정한솔 씨는요, 완전 내 이야기. 저는 결국 헤어졌지만요. 어색해서 그렇죠. 어색하면 헤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그럴 것 같아요. 어색하니까 내가 이 사람 덜 좋아하나? 내 사랑에 약간 의심을 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내주신 분도 지금 내가 이상한가? 뭐 이렇게 생각이 맞아요. 드는 건데. 정원경 씨가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주변 곰신들 얘기 들어보면 저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환경이 비슷한 분들의 이야기를 좀 통계를 좀 내려보면 그런가 알 수 봐요. 있겠죠. 이런 것들이. 양예린 씨도요. 저도 직업군인 남친을 둔 여자입니다. 저희는 장거리기까지 한데요. 이런. 직업 자체가 힘들다 보니까 저에게서 멀어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전 사연자분이 부럽기만 한걸요. 이렇게 좀 다정다감한 성격을 가진 네네. 남자친구가 또 있다고 하니 그게 부럽다라고도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 1년 넘게 사귀었지만 네. 어찌됐든 그 만난 기간이 다른 커플들에 비해서 적은 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직은 어색함이 남아있고. 네네네. 계속 조금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좀 기회가 될 때마다 네네네. 가서 좀 부대껴라. 부대껴라고 되게 부대끼네요 그 말. 왜요? 다 같이 부대끼며 사는 거죠. 예예. 예. 8497님 남자친구에게 솔직히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남자친구분이 섭섭해할 수는 있지만 말을 안 하게 되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요. 말하는 부분은 이제 스킨십에 관련된 부분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냥 약간 저는 너무 부담스럽다고 이게, 하니까. 지금 뭔가 불편한 마음이 있고 약간 섭섭한 마음으로 다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전화로 다시 하면 다시 또 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화로 얘기를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사실 뭐 나는 지금 너무 좋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런 어색함은 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먼저 털어놓으면 남자친구도 그거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뭐 보자마자 되게 막 너무 좋으면 오히려 떨어져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전. 떨어져 있는 시간이 그럴 너무 수 길어야 있죠. 되니까. 그래요. 일단은 뭐 얘기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고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남자친구가 뭐 예상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얘가 혹시
혼자만의 다른- 어떤 드라마를 쓸 수도 있으니까. 맞아요. 네. 얘가 혹시 왜 이렇게 나를 어색해하지?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아니면 내가 다른 이제 더 남자가 있나? 이상은 뭐 이런 걸 수도 생각이 나에게 어떤 마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어색한 것 같다. 서로 좀 시간을 좋아하긴 갖고 하나. 네네. 잘 좀 친근해져 보자. 남자친구에게. 이 말이 되게 웃기네요. 우리 친해져 보자. 애인에게, 연인에게.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면 갑자기 막 팔짱 끼고 이러기가 약간 쑥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5260님이요. 연애 스타일이 달라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활 시간 취미에 방해되는 게 연애도 싫어서 장시간에 오래 만나는 게 부담스럽더라고요. 이런 분들 많이 봤는데 맞아. 근데 이거랑은 또 약간 다를 수 있는 게 계속 못 보다가 잠깐 보는 날 이렇게 몰아서 보는 거니까 그냥 그게 만약에 그런 점이 있더라도 4박 5일 오랜만에 나온 거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렇지,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조금 맞아요, 안 맞아요. 맞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음. 사실 오래 못 보다가 이렇게 만나고 막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불같이 사랑하던데. 난리 나죠, 난리 나죠. 네. 왜요? 아니, 다들 이렇게 되게 표정이 다 안 좋아여서 오늘 왜요? 왜 표정이 아니, 그냥 안 또 좋지 막- 않은데? 불같이 사랑하니까 아니, 안 그랬어요. 아니야, 나 오늘 또 윤주- 시작한 것 제 같아서. 생각에 윤주 씨가 네. 뭔가 그 보정이 있어. 나를 바라보는 저 솔로 필터, 보정이 있어. 아니, 솔로 필터가 있어서. 저는 눈 수술해서 되게 잘 보여요. 그래요? 왜 저를 그렇게 좀 안쓰러운 사람으로 계속 안쓰럽다기보다는 그냥 그냥. 조금 쓸쓸해 보인다. 조금 가을 남자 같다. 뭐 이게 이런, 한창 여름인데 혼자만 한창 가을이야. 8월인데 지금 조금 낙엽이 푸르른데. 떨어졌다. 뭐 이런 느낌.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흥유님은요. 어색하기보단 원래 사랑하는 사람과도 적정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편하신 분 같아요. 사실 제가 그렇거든요. 똑같은 사람도 매일 볼 때보다 가끔씩 볼 때가 더 좋거든요. 아무튼 본인이 이상한 건 아니니 서로가 같이 노력하면 될 듯해요. 자상한 분이니 이해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래요. 이게 좀 맞아요. 좀 해결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자상한 분이라고 하셨으니 이야기를 하시고 얘기만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요. 얘기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어색하지 근데 않게. 전화로 할 때는 또 되게 편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나와 있을 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나는 그때부터 전화로부터 계속 이제 꾸준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꾸준히. 꾸준히. 그때부터. 우리 내일 만나는데 혹시 어색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뭐 이런 걸 해볼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귀엽겠네요. 약간 그렇게 뭐 이렇게 어, 짜는 거예요, 같이. 좋았습니다. 그 예시 상당히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광고 듣고 저희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검정치마의 젊은 우리 사랑 듣고 올게요. 오 젊은 사랑 그것은 너무도 잔인한 것 어린 맘에 몸을 실었던 내가 더 잔인한가 모든 게 잘못돼서 죽어버릴 듯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네 널 보면 넌 푸른 밤을 상상하고 들어줄래 네 두기에 내가 속삭여줄게 마치 보석을 담은 듯 반짝빛이 나는 푸른 밤 푸른밤 푸른밤 종현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월요일 코너 별에서 온 연애 옥상 달빛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만나보죠. 1091님 35살 모태솔로라 연애도 잘 모르는 남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요. 저보다 한 살 많고요.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부서는 다르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한 번은 회식을 같이 했는데 회식 자리에서 친구하자고 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친구를 하셨는지
친구부터 거기서 시작을 거절은 해요? 안 했겠죠. 그러니까 친구 되게 돼서- 싫어하는데요. 친구 할래요? 전 친구 이성 친구 잘. 바로 이제 그냥 여보로 갔으면 좋겠는데. 자기도 아니고 바로 여보로 가나요?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빠른가? 너무 빨랐어? 급진적이다. 그래요. 우선 친구부터 하시고 나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의 그 연애를 좋아하는지 뭐 뭘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를 좀 알아야 되니까. 저는 연락을 조금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네네네네. 연락을 뭐 갑자기 폭탄 문자 보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보 여보 물결 새요 물음표. 뭐야 그거 완전 별로. 60년대 아니야? 완전 별로. 뭐 오늘이 비가 오면 또는 뭐 날씨가 좋으면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뭐 점심 드셨어요?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자주 연락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확실한 표현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근데 자주 날씨로 연락하는 게 진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로맨틱한 것 같아요. 날씨로 연락하는 게. 하나 팁 주세요. 자 오늘 비가 온다. 비가 온다? 그냥 막 강수량 비가- 퍼센트 그런 거 말고 비 오는데 우산 오늘 우산 챙기셨어요? 색깔은 남색인 것 같아요. 아니 뭐 이런 뭐 어떤 시도 제가 읽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달이 떴다고 연락을 주시다니요라는 시가 있더라고요. 나도 들어본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달은 매일매일 뜨는 건데 저걸 보고서 예쁘다고 나에게 연락을 줬다는 게 너무 고맙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날씨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게 제일 연락하기 쉬운 건덕진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리고- 그거나 아니면 뭐 정말 아침밥 먹었어요? 그렇죠. 일상적인 그런 것들. 그런 걸 물어보면 상대방이 음. 이렇게 일상적인 걸 나에게 물어볼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것 때 같아요.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이 사람이 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습니다.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0458님, 2번의 뜨거운 연애와 한 번의 짝사랑 후 3년째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 30살 여자입니다. 저는 혼자만의 시간에 익숙해진 건지 연애 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아요. 근데 주위에서 넌 왜 연애를 못하냐며 난리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애도 때가 있다고들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주위에서 이러는 거는 그냥 오지랖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주위에서 본인이- 이런다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음. 그렇게 주위의 반응 때문에 뭔가 이렇게 등 떠밀려서 네. 사람을 찾고 그러면 더 마음만 촉박해집니다. 그리고 또 원하지 않는 사람과 만날 경우도 생기고요. 아유, 그것보다는 그건 그냥 정말, 연애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래요. 한 배가 덜 고파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연애를 네네네. 쉬어보시라. 나 진짜 4, 되게 5년쯤 배고픈데. 되면은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음. 그때는 나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빨리 연애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니 그래요? 사랑할 수 있다. 그래요. 지금 본인을 좀 더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네, 6378님. 제가 어떤 남자애한테 너 좋아하는 애 있지? 하고 물었더니 걔가 그걸 네 입으로 말하면 어떡해? 했거든요. 이거 저를 좋아하는 건가요? 진실 게임에서 저를 좋아한다고 했다던데 이거 티낸 건가요? 근데 그 남자애 다른 여자애들한테도 너무 잘해줘요. 나랑만 문자해 이래도 어떻게 너랑만 해 이러거든요. 어떻게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는 사람인가 보다. 귀여워. 네 입으로 말하면 어떡해. 어떻게 너랑만 해. 근데 나랑만 문자해라고 얘기했으면 뭐 너무 귀엽다, 이미 이것도. 둘의 관계는 서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알고 서로 있는데 이제. 근데 네, 그런 것 어떻게 같아요. 너랑만 해. 어떻게 너랑만 해? 근데 나랑만 문자해가 정말로 그냥 너랑만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서 나 엄마랑도 해야 되고 아빠랑도 해야 되고 나 과외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것도 있고. 이거 뭐 서로 귀엽네요.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걱정 안 해도 될 입으로 것 같아요. 말하면 어떡해. 그래요. 그냥 뭐 대신 그것만 얘기를 해요. 사귈 거면 네. 이제 다른 여자애들하고 이렇게 어떤 관계,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신경 쓰인다라는 걸 애초에 사전 고지제로 사전 고지하고 네. 근데 그때도 어떻게 너랑만 해. 그럼 만나지 말아야죠. 그렇지. 안녕. 잘 가. 3792님. 언니 오빠들 띠동갑 연애는 무리일까요? 12살 차이 나는 오빠를 좋아하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좋아하는 걸 오빠는 모르고요. 말하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고 그렇다고 숨기기엔 벌써 너무 좋아해서 오빠 생각만 나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데 저희 주변에도 띠동갑 연애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네, 전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사실. 네. 나이는 뭐 숫자다라고 항상 정말 생각하기 정신 때문에. 연령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죠. 정신 연령. 그리고 아마 12살 차이 나는 오빠가 얘기하면 되게 좋아할걸요? 뭐를요? 좋아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어요? 금방 웃음소리 되게 이상하게 있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웃니? 왜 이상하게 웃으세요? 그냥 웃었다. 지금 시간이 내 1시. 코가 웃었다. 그래요? 시간이 1시. 근데 웃는 것까지 지적을 받아요? 내 생각한 시? 아, 나 미안합니다. 정말 기분 나쁘네. 미안합니다. 에이. 문자 소개 하나 해주세요. 네, 김세희님이요. 남자는 정말 한 번 아니면 아닌 걸까요? 중학교 시절에 한 번 고백했다가 차인 적이 있는데 그 후로 연락도 안 하고 살다가 8년 만에 어쩌다가 연락이 오고 가면서 아무렇지 않게 두어 번 만나다 보니까 그 친구가 다시 좋아졌어요. 근데 중학교 시절 흑역사가 생각이 나면서 자신이 없어지네요. 연애의 연자만 꺼내도 그때 생각이 나면서 서로 어색해질까 봐 무서워요. 어떡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아요. 내가 지금 예전의 흑역사보다 지금 너무 예쁘다. 예전에 비해서 많이 괜찮아졌다. 장난 아니다. 지금 나 완전 자신감 어. 완전 어깨 막 올라갔다. 근데 내가 걱정이 되는 건 얘가 나의 흑역사를 알기 때문이다. 이거라면 조금 용기 내도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름답게 추억 보정을 받았을 거예요. 예전 그럴 수도 있지. 추억 보정 받아서 아름답게 남았을 거예요. 옛 이야기들로. 그래서 그 고백의 상황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시트콤만 아니었다면 아름답게 남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너무 8년이에요. 8년이라 저는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네네네. 근데 이런 경우들도 되게 많더라고요. 많죠. 동창과 이런 어떠한 제 친구인데 막 갑자기 동창회에 나갔다가 거기에서 만난 친구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잘 컸나 보다. 뭐 그럴 수도 있고. 그쵸. 예전에 좀 어떤 뭐 호감이 있었는데 다시 보니까 되게 예전에는 좋아졌다. 안 보였는데 너무 괜찮아져서 그럴 그쵸, 수도 그쵸, 있고. 그렇죠. 호감이 조금 있었는데 보니까 완전 괜찮아져서 그럴 수도 바로 있고. 결혼하고. 맞아. 바로 결혼. 바로 결혼. 바로 여보로. 윤나리 씨. 과 CC로 1학년 때부터 만나서 군대까지 기다려주고 4년을 만났는데 제가 졸업하자마자 바로 뻥 차였네요. 헉, 정신없이 산 지 6개월. 지금 그 친구는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느라 정신없다던데 저는 바보같이 이렇게 못 있고 있어요. 저 정신 차리게 한 소리 해주세요. 근데 너무 다행이에요, 나리 씨. 그런 놈 더 오래 안 만난 게 다행이에요. 진짜 너무한다. 괜찮아. 나쁜 사람. 아니 뭐 이 세상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있고 여자들 중에서도 나쁜 여자, 좋은 여자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나쁜 그 남자 만난 사람도 거예요. 이 여자 저 여자한테 다 뻥뻥뻥 차이고 다닐 거예요. 뭐 추구공처럼. 비슷한 사람들끼리 나중에 만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괜찮은 사람 정말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났으면 좋겠어요. 나리 씨도. 나래 씨도 그냥 뭐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는 네. 말고 다가오는 인연이라든지 이런 거 쳐내지 말아라. 못나서 헤어지고 뻥 차인 건 아니에요.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그냥 인연이 아닌 것입니다. 힘내시길. 8836님 헤어진 지 8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 어이구 1년, 오늘 취임새 장난 아닌데. 1년에 머리가 한 번 물렸어. 잊을만 하면 전화가 와요. 어머 1년에 한 번씩 잊을만 하면 전화가 온대. 1년에 아직 읽고 두 번이 안 온 얘기해주면 거 아니에요? 항상 잘 지내냐는 안부 전화. 8년. 그 전화가 올 때마다 한동안은 먹먹하네요. 마지막 전화는 작년 12월. 전화 올 때가 됐는데 왜 이러는 에헤이. 걸까요? 기다리면 안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려지지. 헤어진 지 1년에 한 번 잊을만 헤어진 지 하면 전화. 8개월이면 내가 이해를 해. 8년. 근데 8년 6개월 지난 거면은 근데 글쎄요. 이런 시간은요 사실 저희가 판단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런 8년에 뭔가 8년 6개월 왜 헤어졌는지도 모르고요. 네네. 얼마나 만났는지도 모르고. 그렇지.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만 딱 들었어요. 저는 그냥 영화 같은데요. 그리고 그러네요. 1년에 맞아요. 한 번씩 전화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음. 어떠한 그 상황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겠지만 첫사랑이었나? 남자들은 또 첫사랑에 굉장히 또 그리고 의미를 심지어 두잖아요. 지금 뭐 사연 주신 분도 가슴이 먹먹해진다라는 둘이 걸- 사연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어떠한 이게 그냥 저는 올 때가 됐는데요라고 하는 이거 자체가 자기도 모르게 기다려진다는 게 약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네네 분명히 할 방해가 때도. 될 것 같아요. 이건. 그러면 8년 6개월 동안 휴대폰 번호를 안 바꾸신 거네요. 아니면 또 연결할 수 있잖아요. 이런 번호로 바뀌었습니다. 그것도 근데 사실 한 2달 3달밖에 서비스 안 맞아. 해줄 거예요. 맞아. 1년까지는 안 해줄 테니까 번호를 안 바꾸고 계신 것도 아마 그 이유가 이제 남아 있다면. 근데 저는 어떤 이제 인연이. 전화 오면 우리 이제는
그만 좋은 추억으로 남기고 연락 놓아주자, 그만하자 서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8년 그래요. 6개월이면 그런 것도 힘들 것 필요하죠. 같아요. 새로운 또 인연을 만나려면. 그래요. 음. 8592님, 되게 오래 짝사랑해온 분이 있는데 그분이 요즘 갑자기 연락하시고 차 태워주시고 하시거든요. 이거 뭐죠? 좋은 거요. 좋은 그거 거예요. 좋은 거. 어, 그거 뭐긴 좋은 거지. 짝사랑 이렇게 해주면 좋은 거지. 완전 좋지. 이제 슬슬 이제 뭔가 너무 좋다. 그러면 짚힐 수 갑자기 있는. 차 가끔 태워주면은 그때 뭐 이렇게 커피 사가지고 타고 이러다가 도시락 한번 싸고 아하. 조금 멀리 가볼까요? 도시락 또 조금 싸고. 멀리 어디 가나요? 교회. 교회. 교회로. 그래, 교회로. 춘천 참 좋던데. 춘천. 닭갈비가 먹고 싶네요. 갈 수도 있는 거 좋네요. 그래요. 다녀오세요. 2287님 소개팅이 그렇게 안 들어오다가 들어오면 몇 개씩 들어와서 겨우 만났는데 거기서 두 명이 동시에 마음에 들면 어쩌죠? 아 이거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죠? 물론 두 분도 다 저에게 호감을 표시하고 적극적이세요. 아.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 일어난 자랑. 일이구나. 자기 자랑. 아. 자랑 중. 어중디 화나고 있어요 지금. 어찌됐든 이제 우리가 이제 만납시다 스타트한 거 아니잖아요. 그쵸, 아직이죠. 네. 소개팅만 해본 거죠. 네. 그러면 서로 알아가는 단계니까 저는 조금 더 만나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뭐 일단 근래에 제 썸을 탄 친구가 것도 이런 아니고 일을 아직. 겪었어요. 네. 이 일을 겪었는데 이게 이제 그 서로한테 걸리면 진짜 최악이 되는 거지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절대 안 되지만 이게 꼭 사귀는 건 아니더라도 분명히 기분이 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한 명을 결정하긴 해야 하지만 뭐 이거를 너무 힘들어하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냥 네네네.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부담감은 살짝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너무 우유부단하게 음. 두 명과 계속해서 관계를 그건 안 이렇게 되죠. 끌어가는 건 별로고 음. 빨리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음. 둘 중에 한 분으로. 부럽네요. 스타일도 다른 거 아니에요? 좀 부럽긴 하네요. 저도. 그죠? 아니, 소개팅도 부러운데 두 명이 다 마음에 들고 심지어 두 명이 다 나한테 적극적이야. 그러니까. 오. 무슨 전생에 나라를 구하셨나? 와. 자, 노래 기분이 많이 들을게요. 상했네 저분. 예? 아니에요. 뭐요? 노래 듣고 싶어요. 네, 혁오의 후카 듣겠습니다. 혁오의 후카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고, 노래 나가는 중에 어쩜 네. 이렇게 네네. 은혜롭게도 왜요? 맛있는 떡볶이가. 맛있네요. 잠깐만요. 아직 입에 계세요? 떡볶이 씨 아직 입에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떡볶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떡볶이입니다. 아니, 사연이 있죠 뭐. 그래요. 예. 자, 우리 그러면 사연으로 대전 서구에서 제이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25세 여자입니다. 5살 차이 나는 남자친구와 4년쯤 만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많이 표현해주지 않고 연락이 뜸한 남자친구에게 불만이 있었지만 점점 느긋한 사랑에 익숙해지고 느린 사랑에 더 믿음이 갔습니다. 초반에 이런 불만이 있었던 것 말고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만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 멀고 희미한 얘기가 아닌 구체적인 계획과 정말 내 앞에 결혼이 다가왔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갑자기 주춤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27이면 이제 결혼해야지. 내가 32인데. 9수는 좀 그러니까 그 전에 해야겠다. 괜찮지? 남자친구의 미래 계획에 내후년쯤 결혼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결혼을 빨리 하고 싶었음에도 내가 결혼을?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지금의 남자친구를 만난 거여서 연애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꼭 이 남자여야 행복한 걸까? 다른 남자들을 만나도 더 행복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종종 듭니다. 저의 이런 알 수 없는 마음은 여자분들 누구나 누구나 다 겪는 일인가요? 결혼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로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없지만 이 일은 한없이 신중해야 되니까요. 언니들의 현실적이고 거침없는 조언 부탁드릴게요. 일단 세진 씨 너무 귀엽고요. 아이고. 이게 누구 할머니인 아이고. 줄 알았어. 누구 아이고. 아니 그 다음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무 웃겨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진지한데. 그래요. 근데 네네. 뭐 그래도 끝까지 사연 소개를 다 해주셨습니다. 다들 엉망이구만. 아이고. 아이고. 그래요. 자, 4년을 만난 남자친구가 있지만 결혼을 좀 망설이고 있는 제이 씨의 사연이었습니다. 이해는 가요? 결혼 전엔 무조건 한 99%는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네.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되게 큰 일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쵸. 그러니까 처음 해보는 일이고 큰 일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 진짜 그 결혼이라는 건 진짜 어른들이 하는 건데라는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조금씩은. 저도 내가 어른인가? 그랬었고. 뭐 이런 생각. 나 아직 어른 아닌데 내가 무슨 결혼을 하고 뭐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기간이 약간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기 낳을 때쯤에 또 한 번의 이런 고비가 있는 것 같고. 근데 너무 당연한 일이어서 오죽하면 그런 단어가 있겠어요. 메리지블루. 네. 맞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누구나 겪는 일이니까 걱정할 일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또 그 연애를 많이 안 해보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만났을 때에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갖는 거는 진짜 너무 당연한 일인 것 같고 내가 다른 사람 안 만나도 이 사람이랑 평생 동안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제 주변에서도 첫사랑이랑 만나서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러면 정말 한 남자만 만나고 결혼을 한 건데 아무리 지금 내가 행복해도 마음 한켠에 그런 건 있대요. 다른 사람이랑 한번 연애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게 그게 막 후회와 미련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가끔 든다고는 하더라고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지. 그것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글쎄. 2035님 공감돼서 미칠 것 같아요. 저도 25살이고 3년 반째 한 남자랑 연애 중이거든요. 사실 이제는 사랑보다 정 때문에 이 사람을 놓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저의 많은 순간을 함께한 사람이니까요. 저는 사랑이 식었다고 느껴지면 헤어지고 싶은데 제 마음대로 될까요?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게 될 겁니다. 맞아요. 그게 딱 어쩔 수 맞는 것 없어. 같아요. 사랑이 식으면 거의 헤어져요. 네. 예, 걱정하지 마세요. 8719님 와 사연이 전혀 공감이 안 가네요. 결혼 생각은커녕 남자친구도 없어서 그런가 봐요. 웃음 좋았어요. 괜찮았어요? 웃음 괜찮네요.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떠나는 것 같아서. 뒷모습으로. 그래요. 어쨌든 지금 사연을 다시 돌아와서 남자분은 일단 결혼에 대한 확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32이면은 친구들이 지금 좀 많이 결혼을 했을 거예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를 이 여자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듣고 생각하고 생각하고 했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지금 이 제이 씨를 사랑하니까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네.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상대방 맞아요. 남자분도. 맞습니다. 결혼 얘기는 사실 쉽게 꺼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근데 이렇게 뭐 나이를 얘기를 해가면서 아홉수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을 상대방의 인생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이제 시기를 재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면 되게 그래도 나름 무겁게. 근데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지금 25이잖아요. 그렇죠. 2년 후에 결혼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틀 사이에도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요. 근데 2년 사이라면 또 뭔가 시간이 지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뭐 맞아요.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맞아. 벌써부터 이렇게 너무 고민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요. 맞아요. 2년이면 정말. 그리고 심지어 9수까지는 지금 4년이 남았잖아요. 그리고 9수는 이제 뭐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요즘 시대 치고는 좀 빠른 결혼인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27이면 있죠. 좀 빨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나도 결혼은 하고 싶지만 네.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라고 오빠랑 충분히 얘기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 친구 중에서도 결혼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 되게 친한 친구 중에는 이제
처음이에요. 네. 결혼한 친구가 되게 친한 친구 중에서. 근데 결혼하는 걸 그 청첩장을 받았는데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이 나이가 제가 26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친구가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을 결정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만남을 제가 언제 시작했고 또 어떻게 연애했고 그런 걸 알진 못하지만 뭔가 되게 확신을 가진 행동을 여러 가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 지금 결혼에 대한 생각을 나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서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되게 막연하고 막막할 것 같은데 저렇게 뭔가 둘이서 이렇게 손잡고 딱 걸어가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어 보였었어요. 그래서 저런 마음이 드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게 맞는 거겠구나라는 좀 배움이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연애 그냥 즐겁게 네, 맞아요. 잘 만나시다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 진짜 손잡고서 그냥 평생 잘 걸어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때 또 결혼 시기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 고아라 씨도요. 내후년이면 아직 시간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제부터 남자친구를 남편으로 어떨지 생각해 보세요. 남자친구 나이에 떠밀려서 하지는 말고요. 확신이 있어야죠. 이거 맞아, 어때요? 맞아. 이런 건 어때요? 남자친구를 이렇게 만나다가 남편을 어떨지도 한번 이렇게 대입을 해보. 무조건 하게 되죠. 그치, 그러니까 그치. 저는 연애할 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어요. 네네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상상이 안 되기도 했고 뭘 결혼까지 이 사람이랑 약간 이런 생각도 했던 네네. 것 같아요. 불쌍해. 불쌍해.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그치, 뭐 하지만. 왜냐면 제가 뭐, 20대 초반에 결혼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죠. 그럼 뭐지? 이런 생각이 있어. 당연히 이 사람도 자기도 뻥이라는 걸 알면서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과자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서 더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해보다가 지금 이제 결혼한 친구랑은 생각을 해봤었는데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고 제가 생각한 거랑 똑같아요. 그대로야. 네, 그대로예요. 근데 이런 대입이 필요하군요. 그러니까 대입이 필요하다기보다 대입이 당연하게 돼요. 당연히 돼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자, 서유호님이요. 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은 한 남자랑 만나고 결혼하는 게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그 남자친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한 2년 동안 떨어져 있다가 놀고 나서 결혼하셨대요. 남자친구분은 기다리셨고요. 뭐 이런 신기하다. 서로 뭐 그게 됐다면 서로 그 어떠한 합의가 이전에 이루어진 상태라면 글쎄요. 저는 이게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는 게 이게 만약에 2년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사이에 진짜 이 사람이야 라고 만나면 그럼 기다리던 남자친구는 너무 쓸쓸해지는 게 노래 트는 아닌가. 거죠. 왜 너는 나를 만나서. 그러니까 진짜 약간 너무 쓸쓸해지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만 상처 받았을 거야. 그래도 남자친구분은 속상했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는 여자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좀 떨어져 있어야겠다라고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 여자친구가 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여자가 이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러면 한 2년 정도는 떨어져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불가능할 거라고 나도. 생각해요. 왜냐면요. 내가 너무 사랑하잖아. 네.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나랑 했던 연애 방식대로 똑같이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치. 그걸 상상할 거 아니에요. 아유. 그걸 내가 지켜보면서 최악이야, 이해하겠어요? 최악. 그러면 말라요. 말라 죽어요. 그건 진짜. 그 다음에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해봤자 뭐 그래요. 뭐 그렇게 해봤자 뭐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해서 평생 살 건데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래봤자 뭐 그게 괜찮습니다. 평생 갈 겁니다. 마음에. 맞아. 그래요? 너 그때 좋았냐? 맞아. 2년 동안 좋았냐? 시간 뭐요? 주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진짜 아니, 근데 그렇다니까요. 내가요? 맞아. 내가 그럴 거라고. 아니. 말은 하지 않더라도 그런 생각이 그러지 들 거예요. 맞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시 만나도 싸우고 헤어지는 이유가 다 마음이 있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벌써 가셨어. 바로 가시네. 오시자마자. 인사하러. 안녕히 계세요. 바로 오셨습니다 했는데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히 계세요가 나왔어요. 가셨어요. 바빠요. 그래요. 뭐 사연 보내주신 제이님은 그냥 편하게 연애하시길 네. 바라고요. 두 분 오늘 좀 어떠셨는지. 재밌네요. 역시. 진짜 재밌는 거 맞아요? 난 너무 재밌어. 방금 전까지 하하호 했잖아요. 근데 연애 얘기하는 거 진짜 재밌죠. 맞아. 네. 마르지 않아. 맞아, 이 재미가. 마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재미는 제가 못 읽어서 2844님이요. 네. 누나들 경청할 때 리액션 너무 귀여워요. 귀여워요. 고마워요. 귀여워요. 3227님이요. 옥달 언니들이 별에서 온 연애를 매주 듣다 보니 연애 이론은 빠삭해요. 근데 모쏠입니다. 써먹고 싶다. 이런 거 이론 많이 들으면 안 되는데. 사실 뭐 이론이 있으면 네. 언젠간 써먹겠죠.
그렇겠죠. 뭐. 없는 것보다야. 다양한 이론을 알고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사랑 이론을 네네네. 여러 가지. 그래 너무 이론보다는 근데 마음에 따라가는 대로 행동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되게 네.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네. 윤주 씨 그리고 세진 씨 저 이렇게 스타일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웃긴 것 같아요. 이 방송은. 아니 웃기다니요. 되게 왜요?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데. 아니죠. 박사님인데 지금. 다시 듣기로 듣다가 진짜 웃기다 죽을 뻔했어요. 진짜. 아유 죽으면 안 돼요. 복근 운동이 너무 웃어서 복근 운동하고 그래요. 싶으면 나도 너무 재밌어. 그래서 올 때마다. 왜요? 나 재밌다고. 왜 이러니 항상. 재밌다고 얘기하는데. 왜 재밌냐니. 아니 왜 우리가 재밌는지 재밌다고. 아니, 알겠습니다. 그냥 연애 얘기하는 게 즐거우시다. 맞습니다. 뭐가 특별한 분 즐거움이 있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네. 자 그래요. 그럼 두 분 오늘 보내드리면서 노래는요. 내 사랑의 노래 듣겠습니다. 와! 이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사랑 노래예요. 딱 어울린다 이 코너랑. 맞습니다. 자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특별할 것 없는 오늘 언제나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행복해 보여. All love, all love, all love, yeah. All love is 괜한 걱정하지 마. 내가 여기 있잖아. 혼자라 느낄 때 내가 여기 있잖아. All love, 사랑이란 all love. 무슨 일이 있든 항상 곁에 있어주는 것 yeah. All love 내게 들려줘 내 얘기 듣고 싶은 밤 푸른 밤 난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다. 남들보다 토익 공부도 일찍 시작했고 자격증도 일찌감치 몇 개 따놨다. 뭐든 다 성공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발 앞서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사회로 나가려고 하니 세상은 너무나도 차갑고 냉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평가한다. 그리고 난 그 평가대에 올라 사회가 원하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래서일까? 언제부터인가 나는 모든 일에 이익을 챙기며 행동을 하고 있다. 모든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 일이 나한테 도움이 될까? 이걸 하면 나를 설명할 때 더 돋보일 수 있을까?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은 시간 낭비인 것 같았다. 그러다 문득 머리를 스치는 생각. 나는 나를 보여주려 하는 걸까? 아니면 사회가 원하는 모습에 맞춰가는 걸까? 나는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걸까? 아니면 날 원하는 곳에 가고 싶은 걸까? 한동안 계산적인 내가 너무 싫어져서 내가 나의 길을 거부하고 싶었다. 나는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하고 싶은 걸 하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들이 모인 내가 되고 싶다. 하지만 오늘도 나는 눈앞에 자기소개서를 바라보며 고민한다. 그냥 나이고 싶은 나를 과연 세상도 같은 마음으로 바라봐 줄까? 오늘 나의 상태 메시지는 세상의 눈에 나는 어떤 사람일까?
summer sets in, it's a scene you set for new lovers. You play your part, painting it a new start, but each gate will open another. June, July, and August said it's probably hard to plan ahead. June, July. 하루의 끝. 조수희님 사연으로 소개해드렸고요. 이후에 들으실 곡은 파이스트의 게이트키퍼였습니다. 그래요. 그 조수희 씨의 사연을 쭉 보면서 나를 나로서 좀 받아들이던지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나의 모습,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이 그 괴리감에서 오는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도 저도 참 많이 했었던 것들이어서 잠깐 글쎄 근데 세상이 원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나의 모습도 결국엔 다 자기의 모습이더라고요. 아니면 내가 모르던 나의 모습마저도 세상이 보는 세상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도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 이렇게 다 수용하고 내가 나를 미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다 수용하고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스스로의 모습을 만들어 나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도 있는 거고 세상이 원하는 나의 모습도 내가 어느 정도 맞춰서 또 쌓아둬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사실 마음 같아서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고 싶죠. 근데 그러기엔 너무 힘들고 사실 내가 하고 싶은 것 한두 가지만 해도 진짜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세상이 바라보는 나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 그냥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도 나의 모습이다. 그중 일부다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봤습니다. 6285님, 아기가 깨서 이 시간에 라디오를 듣게 되네요. 잠을 못 자는 건 좀 그렇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도 좋으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난다. 재밌네요. 그래요. 평소에 주무시다가 이 시간에 깨서 라디오를 들으시면 그런 느낌이실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막 산책을 나가고 막 장을 보러 다니고 막 그런다면 새 세상을 만난 느낌이 들겠죠? 그런 것도 가끔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봐요. 행동은 못 해보지만 생각보다 제가 너무 게을러서. 장유나님, 안녕하세요 쫑디. 혼자 영화 보고 집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푸른밤 들으면서 몇 밤길 걸어가니 좋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저도 혼자 밤에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얼마 전에 그거 봤어요. 그 마음속에 5가지 캐릭터 나와서 이제 막 조종하는 재밌는 영화 혼자 봤는데 그 이후에 뭐 안 봤나? 그 이후에 그 전지현 씨 나오는 영화를 보러 가려고 막 찾아보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긴 했는데 요즘에 재밌는 영화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극장만 가면 또 이제 재밌는 것들이 많이 걸려 있어서. 1961님, 올해 초 3월부터 mp3에 푸른밤이라는 폴더를 만들었어요. 푸른밤 듣다가 좋은 노래 있으면 다운받아서 폴더에 저장을 하는데 오늘 보니 134곡이나 되더라고요. 쫑디 덕분에 좋은 노래 많이 알게 됐네요.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134곡이면 진짜 많은데요. 이제 이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 좀 안 되는 이 시간이잖아요. 그간에 134곡이나 됐다면 앞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mp3 하나를 또 따로 푸른밤용으로 막 장만을 하셔야 되는 건 아닐까 싶을 정도인데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푸른밤도 좋은 음악 많이 계속해서 추천해 드릴 테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십시오. 4968님, 오늘 건강 검진을 받으러 다녀왔어요. 분명 1.0은 거뜬히 넘었던 것 같은데 눈이 엄청나게 나빠졌더라고요. 갑자기 나빠진 거라 혼날 것 같기도 해서 이걸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엉엉 다시 좋아졌으면 좋겠다. 눈물. 성장기이신가 봐요. 이게 시력이라는 게 성장기 때 가장 많이 나빠질 확률이 높다던데 갑자기 이렇게 나빠지셨다면 학생분이 아닐까 싶고, 글쎄. 근데 이게 시력이라는 게 꼭 뭐 물론 전자파라든지 TV나 뭐 컴퓨터 모니터나 책 뭐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 유전적인 것도 크고 여러 가지 뭐 이유들이 있으니까 부모님께 어서 말씀드리고, 지금 불편할 테니까 어서 안경이라든지 뭐 시력을 교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처방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곽성현님, 저는 고3 여학생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노래가 너무 좋아서 꼭 음악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고1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저런 사정으로 고2 때 포기를 했어요. 대학을 앞두고 요즘 다시 음악이 너무 하고 싶네요. 이럴 때마다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기만 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마음이 많이 복잡하고 또 시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 싱숭생숭하다 보니까 더 많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음악이라는 걸 이렇게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악 계속 들으시고 부르시고 뭐 아니면 연주하시는 게 있으면 취미로라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면서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더라도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음악을 좀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힘내시고요. 노래 들을까요? 노래는요, 센티멘탈 시너리 그리고 안녕하신가요이 함께한 아껴줘, 그리고 레드 핫 칠리 페퍼스의 더 제퍼송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햇살이 내리는 따스한 아침 바람결에 살며시 떠지는 눈가에 비친 뒷모습, 짧은 인사말 남기고. Can I get your hand to ride on? Just a piece of leg to bite on. What a night to fly my kite on. Do you wanna flash a light on? Take a look, it's on display. 제가 지금 고3인데 오늘 밤에 아빠가 술 드시고 오셔서 저한테 넌 지금 원하는 거 하고 있으면서 재수하면 절대 안 된다. 성공 못하면 알아서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찍 꿈을 정해서 예고에 들어갔거든요. 예술이라서 돈도 많이 쓰게 되는 거 알고 잘 해야 되는 거 맞는 말인데도 속상해서 그런지 정말 갑자기 아무 생각이 없이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아직도 눈물이 안 가셔요. (7334님을) 위한 포춘쿠키 메시지. 원하고 있는 걸 하고 있어서 더 긴장되고 더 힘들 수 있다는 걸 아버지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아무리 관심이 가고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꿈으로 정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할 수 있을까 계속 의심이 들기도 하고요. 그럴 때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응원해주고 격려를 해주면 참 좋겠지만 부모님도 불안한 마음에
가끔 상처되는 말씀을 하시곤 하죠. 그래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요. 어떤 사람은 꿈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꿈을 가진 당사자는 매일매일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 황유경 님이 신청하신 스웨덴 세탁소의 안 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밤 종윤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함께 걷던 길 함께 듣던 노래 낯선